네, 안녕하세요. 영화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이상민 감독님 그리고 배우 차이나 씨 모셨습니다. 박수! 네, 영화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이상민 감독님 먼저 영화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내 마음 깊은 곳에 너는 마감에 시달리던 소설가가 과거의 연인을 내 마음속에 있었던 연인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차이나 씨도 영화 캐릭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호라는 인물인데요. 본인이 별로 쓰고 싶어 하지 않는 연재 소설을 마감에 시달리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쓰고 있는 조금 불친절하고 소심한 인물입니다. 잔잔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반전이 강한 영화였는데 감독님과 이나 씨 모두 주안점을 두고 촬영한 씬이 있다면 감독님부터. 네, 아무래도 엔딩 씬인 것 같은데요. 그 과거의 연인이 불쑥 마음속에서 나타나고, 네, 거기가 주안점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나 씨는 저도인데 네. 또 한 가지 저도 생각했었던 건 이제 같이 작업을 하다가 문득 재호라는 인물이 그 같이 작업을 하는 여자가 죽은 귀신이고 또 과거에 내 여자친구였던 사람이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뒤섞이는 순간이 있는데 네.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할지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요. 이나 씨는 본인은 되게 솔직한 성격인가요? 아니면은 영화 속 제호처럼 이렇게 숨기려 하는 편인가요? 저는 굉장히 솔직한 성격인데 가끔 너무 솔직한 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의도치 않은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솔직하려고 많이 이렇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솔직한 편이다. 네, 저는 솔직합니다. 되게 솔직하죠. 너무 솔직하죠. 그래서 장점인가요? 단점인가요? 전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주의하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요? 네네네.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상처를 많이 받고 있고요. 평소에 네네네. 이나 씨의 솔직함으로 인해서 현서 씨는 상처를 네,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럼 혜성 씨는요? 저한테 되게 따뜻하게 대해줘가지고 저는 되게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나 씨랑 굉장히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로서 굉장히 솔직한 친구라고 생각해요. 아주 좋아요. 감독님과 이나 씨의 호흡은 어땠나요? 보시기에 감독님과 이나 씨의 호흡은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이다? 저는 9점? 9점. 혜성 씨는? 저는 7.7점. 7.7점. 그러면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10점. 10점 만점에 10점. 네. 그 이유는요? 사실은 이 작업이 짧아서 네. 더 많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된 건 좀 아쉽고, 근데 끝나고 나서 또 전 차이나 씨가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10점이고 싶은 거죠. 네, 10점이었다고 생각하고. 네네. 이나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감독님한테 촬영하면서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위해 주셔서 당연히 10점 만점 10점입니다. 10점 만점에 10점. 네. 찰떡궁합이시네요, 그러면. 찰떡궁합이죠, 감독님. 서로 영화를 트레이드 할 수 있다면 어떤 작품을 촬영해 보고 싶은지. 저는 한번 이거 찍어보고 싶어요. 이나 씨 작품. 이유는? 이유는 원래 시나리오가 둘이 바뀌었어가지고 저도 이 시나리오를 좀 보고 이제 좀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쉽게도 못 찍는 바람에 그래서 한번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럼 내가 이 영화를 찍었다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두 분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차이나 씨가 그 이상민 감독님과 더욱더 친해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맞나요? 네. 저는 감독님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네. 제가 MC 재량으로 10초간의 아이 컨택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아,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손 맞잡아 주시고요. 선생님, 맞잡아 주시고요. 카운트다운을 10초부터 5초만. 거꾸로 세주세요. 5초 가요. 아니요, 제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10초 동안.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두 분은 안 친한 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너는 네모다. 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 마음 깊은 곳에 너는 솔직함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부연 설명은 이게 뭐 그러니까 연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글 쓰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하다 보면 거짓말로 뭔가를 만들어낼 때 굉장히 많은데 가끔가다 이렇게 아 내가 영혼까지 팔아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뭐 그냥 솔직하고 자기답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였으면 하는 거여서 예, 내 마음 깊은 곳에 너는 솔직함이다. 네. 부제는 내 마음 깊은 곳에 너는 신해철의 노래다. 네, 그런 노래 말씀을 제목이 드리고 아, 싶어요. 진짜 노래 제목이에요? 거기서 따온 거예요. 네. 한 소절. 아니요. 네. 자, 그럼 이나 씨에게 내 마음 깊은 곳에 너는 네모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네. 왜냐하면 네. 생각보다 많은 거를 부정하고 숨기고 사는데 살면서 이제 문득문득 그것들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에 자기 자신한테 솔직했던 경험이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모두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이상민 감독님과 차이나 배우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더 코멘터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재희 감독님과 지건우의 보통 특별한 연애 코멘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재희 감독님, 영화 보통 특별한 연애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영화는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보통 연애하고 특별한 연애가 과거 현재로서 교차되는 구성으로 이제 펼쳐지는 영화인데요. 만나는 과정은 특별한 과정이라고 생각되지만 누구나 연애하는 과정 중간이나 마지막은 보통 사람들이 다 비슷한 과정을 겪으면서 헤어져 갈 것 같아서 이런 제목을 짓고 이런 구성의 영화를 찍어봤습니다. 네, 그럼 지건우 씨가 연기한 진규 캐릭터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연기한 진규라는 캐릭터는요, 연기를 막 시작한 배우이자 여자친구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심이 깊은 캐릭터고요. 하지만 사랑하기도 하지만 보상 욕구, 보상 심리가 있어서 가끔씩 소심해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건우 씨와 네. 영화 속 진규 씨의 모습은 얼마나 닮았나요? 혹시 차이점이 있나요, 혹시? 닮은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우선 그런 여자친구와의 싸움이 있었을 때 풀어나가는 과정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심하다, 만장일치 소심하다. 지건우는 소심하다. 소심하면 지건우, 지건우면 소심하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우 씨가 소개한 그 사랑꾼 캐릭터가 등장해서인지 다른 영화에 비해서 유독 애정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촬영을 하면서 난 이 장면에서 설렘을 느꼈다 하는 장면이 있다면? 저 에필로그 씬이 가장 좀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에필로그 씬. 네, 첫 만남이어서 서로 풋풋하고 설레이는 그런 모습을 담아야 했었는데 실제로도 되게 처음 만난 것 같고 풋풋하고 그런 설렘을 느꼈어서 찍으면서도 정말 설렘을 느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 기억나세요? 네, 마지막에 찍어서 이게 아마 새벽 한 4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위기는 되게 좋은데 서로 피곤해서 약간 좀 분위기를 업시키려고 제가 노력했던 기억이 많이 나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만족할 수 있는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감독님이 보시기에 어떤 씬이 가장 설렘이 느껴지셨나요?
지금 건우 씨가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에필로그도 좋았지만 저는 그 아무래도 차 안에서 서로 키스하는 장면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뭔가 진짜로 그 여배우가 진짜로 울고 있는 장면이었고 그거를 바라보는 진규의 눈빛이 너무 저도 진짜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리얼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편집하고 나면 그런 기대를 하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장면이 가장 설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건우 씨가 연기하면서 힘들었던 씬, 반대로 힘들었던 씬은? 야외 촬영 씬이 좀 많아서 추위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배우분도 되게 얇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되게 얇은 옷을 입고 촬영을 했는데 근데 좀 추위 때문에 좀 약간 캐릭터의 찌질하고 소심한 면을 더 극대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결국엔 날씨가 나의 연기에 조금 더 도움을 줬다. 아, 네. 좋군요. 그러면은 감독님이 촬영하시기에 힘들었던 씬은? 그 제가 촬영하기 힘들었다기보다는 제 배우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추위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저는 두꺼운 옷을 입고 있을 수 있는데 배우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게 또 근데 연기에 도움이 됐다니까 저는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들고 그런 게 극대화된 장면이 마지막에 그 혼자 그 거대한 벽 앞에서 되게 자그맣게 나오는 그 건우의 모습이 그 찍힌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그런 그 건우의 신체 연기만으로 감정을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그런 거를 제 기대대로 잘 해준 것 같고 그래서 그 장면도 제가 손꼽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감독님과 건우 씨에게 공통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영화 속의 진규랑 여자친구 어느 캐릭터에 더 공감을 하시는지? 저는 둘 다 어쨌든 그 본인의 당위성을 가지고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떤 공감이라기보다는 저는 실제로 어떤 건우가 이런 상황이 온다면 실제로 이럴 것 같아서 이런 시나리오를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건우의 그 캐릭터가 실제와 더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우에게 더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건우 씨는? 네, 저도 둘 다 공감이 되는데 처음에는 좀 여자친구 쪽에 더 공감이 많이 됐어요. 약간 여자친구 쪽에 더 공감이 되다가 계속 시나리오를 보면서 왜 그러지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남자인 진규도 너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너무 서로에게 타당성 있는 그런 행동들이어서 둘 다 너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조금만 더 배려했다면 서로가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모든 씬이 중요하겠지만 건우 씨에게 제일 신경이 쓰이고 가장 중점을 두고 촬영을 했던 씬이 있다면? 저희가 처음 만나는 씬이 있어요. 이거 씬. 네. 이게 좀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촬영을 미뤘었고 서로 여자친구를 2년 만나는 기간이 좀 있지만 오랜만에 만나면서 되게 반가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서로가 사랑스러워 보일 정도로 표현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서 좀 더 잘할 수 있었던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씬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장면 너무 예뻐요. 감독님. 배우들이 예뻐서. 네, 맞아요. 다 같이 함께 하셨잖아요, 촬영장에서. 조금 기억에 남는 씬이 있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 씬이 가장 기억에 이 씬. 남습니다. 네. 혹시 조금 이유만 조금? 조금이요. 네. 저 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한 5시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연기를 하고 있지 않고 그냥 도와주는 입장이 저도 너무 힘들었는데 연기를 직접 하고 있는 배우분이 얼마나 힘들까. 네. 저런 장면을 촬영해보고 싶나요? 저요? 네. 당연하죠, 감독님. 앞으로 많이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 스피커의 마지막 공식 질문인 보통 특별한 연애는 네모다.
제가 이 질문을 미리 받고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어떤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 예언 같아요, 예언. 이런 상황들이 이제 연예계를 입문하고 이제 배우가 돼서 어떤 촬영 현장에 나가고 이러면 분명히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고 결말도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끝나지 않을까. 저주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예언이 면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건우 씨에게 보통 특별한 연애는 네모다. 네, 저에게는 보통 특별한 연애는 반성인 것 같아요. 익숙함에 속아서 서로의 이해와 서로에게 거짓말을 치지 않고 조금만 더 솔직했더라면 그런 결말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반성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고 제가 처음이자 시작이자 발판이 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고맙네요. 그렇게 얘기해줘서. 네, 보통 특별한 연애 코멘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은경 감독님과 옹성우의 성우는 괜찮아, 성우 이즈 오케이 코멘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성우는 괜찮아의 박은경 감독님, 성우는 괜찮아 영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는 괜찮아를 만든 박은경이고요. 이 영화는 이제 막 배우의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성우라는 주인공이 그 고대하던 작품의 오디션을 보러 간 날에 그 하루를 그리는 이야기고요. 거기서 이제 되게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아주 짧은 시간에 오디션을 망치고 나와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네. 그러면 옹성우 씨, 영화 성우는 괜찮아 캐릭터 소개해 주세요. 네. 성우는 괜찮아의 성우는 오디션을 이제 막 앞둔 신인 배우입니다. 욕심도 많고 의지도 강하지만 반대로 이제 겁도 많고 연기도 좀 부족하고 그런 캐릭터입니다. 영화 속의 캐릭터에 가장 많은 공감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촬영 때 어떠셨나요? 상황적인 부분에서 공감이 된 부분도 많지만 조금 감정적인 부분에 많이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뭐 긴장을 해서 긴장을 풀려고 한다든지 좀 잘하고 싶고 잘 보이고 싶어서 욕심을 낸다든지, 근데 이제 또 그 상황 속에서 너무 잘하려고만 하니까 긴장이 더 되고 긴장을 풀려 하니까 긴장이 되고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만큼 캐릭터에 굉장히 몰입하기 조금 편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감독님은 혹시 옹성우 배우와 촬영을 하면서 어땠나요? 전 좋았죠. 그 촬영할 때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작업한 게 저도 처음인데 만나서 작업을 해보니까 얘기를 너무 잘하고 수다쟁이고 뭐 하면 할수록 뭐가 이렇게 그 고구마 줄기처럼 막 캐어 나오는 거예요. 고구마 줄기요? 고구마 줄기? 사기? 고구마 줄기? 뭐 이런 거. 그래서 막 뭐 이렇게 그래서 막 하다 보면 얘기를 너무 잘해요. 얘기에 막 빠져들다 보면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막 노래를 듣다 보면 또 춤을 잘 춘대요. 그래서 춤을 춰보라고 그러면 또 춤도 너무 잘 추고. 그래서 이거를 다 담고 싶은데 영화가 그러기엔 너무 짧고 그릇이 작아서 못 담는 게 되게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성우 씨는 그럼 못하는 게 뭔가요? 저도 묻고 싶었어요 그거. 네. 대답해야 돼요? 네. 못하는 거 좀 찾아보려고요. 겸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예의가 부족하죠? 아닙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요. 저는 아직 배울 점이 아직 영화 속의 성우와 실제 성우 씨의 모습이 어떤 점이 닮았고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소통을 많이 했어요. 좀 처음에는 이제 저도 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서 이제 감독님과 대화를 나눌 때 저를 자꾸 숨기려고 했었거든요. 이제 감독님께서 너무 편안하게 잘 이제 말씀해주시고 좀 소통이 이제 점점 돼가면서
제 모습을 감독님께 많이 보여드렸고 또 신기하게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감독님께서 저를 막 금방 캐치해서 대본이 이렇게 딱 나왔는데 완전 저인 거예요. 네, 그냥 제가 했던 말, 제 습관 이런 것까지도 캐치를 하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저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되게 많은 점이 닮아 있어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런 게 많이 닮아 있고요. 조금 안 닮은 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용기를 좀 더 내가지고 거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감독님께 이제 네. 자기를 이제 내리는 장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이제 못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그런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 보면은 오디션 장면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분들이 계세요. 네. 장항준 감독님과 네. 김은희 작가님. 네. 어떻게 영화에 출연하게 되었는지 계기가 궁금합니다. 술 먹다가 아니, 술 먹다가 이제 요즘 뭐 하냐 뭐 이런 그냥 근황 얘기 서로 안부 묻다가 아 제가 이런 거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는 뭐 이렇게 오디션을 보는 그 배우 하려는 아이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라고 했더니 김은희 작가님께서 자기 그냥 심사위원으로 출연하게 해달라고 제가 감히 이제 먼저 얘기를 못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해달라고 부탁을 할 생각조차 못했는데 그날 이제 기분이 좋으셨는지 하겠다고 그러면서 가만히 옆에 계시던 장항준 감독님도 같이 끌어서 같이 둘이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두 분을 모시게 됐죠. 두 분과 함께 촬영하면서 어땠나요? 저는 실제로 뵌 게 이제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워낙 바쁜 스케줄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당일날 좀 뵀는데 처음 뵙다 보니까 진짜로 오디션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진짜 갑자기 떨리고 리허설 하는데 진짜 오디션 보는 것 같고 근데도 이제 또 감독님이랑 작가님도 이제 좀 촬영 분위기를 되게 좋게 이끌어가 주셔서 되게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마지막 엔딩 씬에 이제 성우가 문자를 받고 춤을 추잖아요. 근데 그 문자가 뭔지 그 관객들은 알 수가 없어요. 혹시 거기에 의도하신 무언가가 있는지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도한 게 있었는데 아까 완벽한 해피엔딩처럼 합격했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는 게 조금 그냥 제 성격상 낯간스러워서 그런 거보다는 그냥 성우가 내일의 또 다른 오디션을 볼 수 있을 정도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정도의 문자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원래 처음에 시나리오에는 이제 엄마의 문자가 온다 이런 설정을 넣었었어요. 엄마가 성우가 좋아하는 맛있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먹으러 집에 얼른 와라 뭐 이렇게 하면 성우가 이제 그걸 맛있는 걸 먹고 내일 또 다른 오디션에 힘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희망적인 문자라고 한다면 오더라도 합격이 아니고 감독님들이 심사위원님들이 한 번만 더 보고 싶어 하신다. 뭐 2차 오디션 이 정도 수준 해피엔딩이라면 그러니까 그 정도 수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성우 씨는 어떤 문자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문자가 있나요? 저도 처음에 그 대본을 이제 받았을 때 감독님께서 그 부분을 어떤 문자가 온다고 안 알려주시고 문자가 온다 그리고 미소를 짓고 뭐 뛰어가서 춤을 춘다 뭐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서는 그냥 처음 봤을 때는 합격 문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뭔가 그 좀 더 희망적이고 제가 좀 더 힘을 얻고 뭔가 용기를 얻어가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탈락 문자인가 했는데 감독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엄마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저희 부모님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용기를 얻어가고 힘을 얻는 거는 이제 가족의 힘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생각해 보니까 늘 그래요. 이제 일정 같은 게 끝나고 이제 핸드폰을 좀 봤을 때 엄마가 이제 매번 카톡이 와 있어요. 아들 저녁은 먹었니? 엄마가 뭐 해놨어. 뭐
불고기 해놨어, 엄마가 아들 좋아하는 고기 해놨어, 이렇게 문자를 남겨놓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문자를 보고 힘을 얻는 저이기에 그런 문자를 받았을 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좀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 스피커의 공통 질문입니다. 네. 성우는 괜찮아는 네모다. 네, 성우는 괜찮아는 첫 장이다. 이걸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정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성우가 오디션을 망치고 인터뷰를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때 이제 대사가 그 전에 뭐 이렇게 그런 구구절절한 심정을 표현하는 대사가 있었는데 그게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고치고 싶어서 성우한테 슬쩍 네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 빠져 있는 상태라면 너는 어떤 심정일 것 같은지 한번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니?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성우가 그 다음에 만났는데 노트 한 장으로 이걸 딱 정리를 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게 그걸 썼는데, 그 음악이 성우가 되게 좋아하는 음악인데 그걸 들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울컥해지고 집중도 되고 막 이렇게 뭔가에 빠지는 느낌도 들고 그 생각이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쭉 정리한 그 내용을 들어서 제가 그 내용에서 뽑아서 대사를 썼거든요. 근데 그때 성우가 얘기한 그 들었던 음악이 제목이 첫 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듣는 순간 이거는 우리 영화인데, 첫 장인데 우리 영화는 성우의 첫 페이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배우를 꿈꾸는 젊은이의 어떤 첫 발자국, 첫 페이지 이런 느낌이라고 영화가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이 영화는 그 영화 속 성우의 첫 장이기도 하고 진짜 우리 성우의 첫 장이기도 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첫 장. 성우는 괜찮아는 첫 장이다. 네. 그러면 옹성우 씨의 첫 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게 노래가 아닌데? 그 음악이에요, 그냥. 해주세요. 네, 성우는 괜찮아는 네모다. 성우는 괜찮아는 용기이다. 저는 조금 이제 촬영을 하면서 용기를 많이 내야 했었어요. 좀 용기가 필요했고, 그리고 평소에 문제점도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이제 뭔가를 해나가면서, 오디션을 보면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좀 매번 용기가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좀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용기가 좀 부족해서. 하고 싶은 욕심은 되게 많고, 하고 싶은 거 의지는 되게 강한데 되게 용기가 없었어요. 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에 감독님과 이제 감독님께 이제 그 따귀를 때리고 이제 그 울면서 얘기하는 장면 같은 경우에도 되게 용기를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 촬영이 끝나고 감독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감독님께서 정말 수고 많았고, 성우가 알에서 깨어 나오는 모습을 본 것 같아서 뿌듯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저도 되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알에서 깨어 나온 것보다 깨어나가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관객분들도 저와 같이 용기를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성우는 괜찮아의 코멘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